안녕하세요. 고명한 아카데미 1기 27호입니다. 최근에 상담한 것 중에 또 하나 놀라운 상담건이 있었어요.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상담을 하면서 느낀 점은 세대 차이가 난다. 그 다음에 요즘 젊은 친구들의 생각도 엿볼 수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결혼을 예정한 예비 신혼부부예요. 그리고 남자는 연봉이 4천만 원 정도 되고, 여자는 3천만 원 정도 된대요. 둘이 합해서 연봉이 7천만 원이에요. 한 20대 후반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아니면 30대 초반. 그리고 남자가 준비할 수 있는 게 7천인 건지, 둘이 합해서 준비할 수 있는 금액이 7천만 원인 건지는 모르겠는데, 7, 8천 정도가 자본금이 있다고 했어요. 그럼 질문이 첫 번째는 그러니까 질문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자기네는 송도에 신혼집을 얻어야 된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럼 송도 내에서 세 가지의 선택을 했는데 그거를 검토해달라 이러더라고요. 그럼 첫 번째는 송도에서 투룸 오피스텔을 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송도에서 그나마 진입할 수 있는 아파트가 5억 5천짜리 이제 송도 풍림이나 아니면 뭐 송도 성지, 뭐 한진 이렇게 있거든요. 209에 조금 오래된 아파트. 그것 또는 809의 이편한 세상이라고 거기에 5억 5천짜리가 있을 거예요. 그 정도를 영끌해서 아니면 뭐 주변에서 돈을 더 빌려서라도 영끌을 해서 산다. 세 번째는 요번에 송도에 힐스테이트 레이크 5차라고 34평을 9억 4천인가 분양한 게 있어요. 그게 근데 지금 미분양이 났을 거예요. 그거가 근데 특이한 점이 뭐냐면 분양하는 것들은 보통 분양가 이제 계약금을 10%를 내거든요. 근데 여기 단지는 이제 분양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계약금을 5%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9억 몇천이다 그러면 계약금이 한 5천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이거를 사놓고 자기네는 송도에서 월세를 살고 나중에 3년 6개월 후에 그 집으로 들어간다? 그게 안 될 것 같은데 대출도 안 되고 아무튼 뭐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 9억 4천짜리 분양권은 투기다 당신들의 소득 수준과 가지고 있는 현금 수준에서는. 그래서 세 번째 제꼈고 그 다음에 첫 번째는 투룸 오피스텔을 산다는데 투룸 오피스텔을 사긴 아주 쉬워요. 그냥 매물 많이 나와 있고 팔려는 사람이 지금 많거든요. 그래서 사기는 얼마든지 쉽다. 근데 아기가 생기고 집이 좀 더 넓은 데로 가고 싶을 때 맘대로 못 판다. 그리고 가격에 시세 차익이 있을지 모르겠다. 몇 년 살다가 파는데 마이너스 몇 천 나면 감당할 수 있냐. 근데 마이너스 몇 천이 문제가 아니라 송도 내에서 지금 오피스텔은 거래가 거의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오피스텔, 뭐 힐테라스 같이 거의 아파트 24평 같은 오피스텔은 거래가 좀 되는데, 그거 말고 방 2개, 방 하나짜리 오피스텔들은 거래가 안 돼요. 팔기도 매우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기는 매우 쉬운데 팔기 어려운 물건을 굳이 사야겠냐. 그래서 1번도 제꼈어요. 그리고 오피스텔은 이제 관리비가 조금 주거용 아파트보다 좀 더 들어가니까 선호도가 떨어지죠.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리고 송도는 워낙 아파트가 많고. 그래서 그럼 2번이 남는데, 그럼 송도에 209에 풍림 뭐 성지 한진 이거를 살 건가? 근데 그것도 5억 5천에서 6억 정도인데 가진 자본과 연봉에 비해서 그것도 되게 무리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답변해 주시는 저 포함해서 몇몇 분들이 다 처음 시작할 때 우리도 임대 아파트에서 시작하고 아니면 뭐 아주 소형 아파트 전세나 월세로 시작하고 아니면 반지하 빌라에서 시작했다. 세대 차이가 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지금의 40대, 50대, 60대들이 할 수 있는 얘기고 지금의 20대 후반이나 예비 신혼부부한테 그런 얘기 못 하거든요. 그래서 놀려 얘기한 거는 동춘동이나 옥련동에 송도 말고 그 송도와 가까운 동네에
구축 아파트에 전세나 매매를 들어가서 살다가 송도로 진입 시기를 노려보는 게 어떠냐. 청약을 해도 되고, 청약 분양가가 워낙 올라가니까 그게 좀 그렇다면, 둘이 알뜰하게 모아서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무주택자는 대출 이자가 싸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내서 송도 인근의 동춘동이나 옥련동이나 연수동에 살면서 생활비를 아껴서 모아서 송도에 진입을 차근차근 이제 계획적으로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깔끔하지 않게 끝 마무리가 그리고 대충 얼버무리고 이제 나가셨어요. 상담이 끝나면 톡방에서 나가거든요. 그 자기가 돈이 없고 연봉이 적은데 송도는 살고 싶다는 그런 젊은 친구들의 욕망을 받고 그러면 당신들이 어떤 걸 얻기 위해서는 하나를 희생해야 되잖아요. 좋은 걸 얻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희생할 게 많거든요. 집을 연끌해서 예를 들면 살면 해외여행도 가면 안 되고 그 신혼 때 이제 혼수들 많이 하는데 그런 거 뭐 비스포크 비싼 거 뭐 세탁기도 요새 빨래와 건조가 한 번에 되는 거 600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런 거 안 하고 이렇게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런 거를 물어봤는데 그런 거에 대답은 또 회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료 상담이라서 이렇게 무료 상담인데도 센 말을 하면 또 그들이 상처를 입을 것 같아서 또 말을 가려서 해야 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씁쓸했던 거고 근데 이게 결국엔 제 아이의 미래에도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저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저희 아이도 엄마 나는 꼭 여기 살고 싶고 여자친구가 꼭 여기 살고 싶대 결혼하면 그렇게 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도 돌아보게 됐어요. 저는 지금도 뭐 2, 3천만 원은 줄 수 있다. 그 다음은 모른다. 이렇게 발 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짜로 주는 재산에 대해서 자식이 그거에 대한 가치를 알 리가 없고 결핍이 없는 아이들은 절대로 부를 축적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상담해서 집을 산 20대 아가씨 얘기를 해보자면 그 친구네 집은 좀 살만하고 남자친구가 홀어머니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자가 연봉이 더 높았고 그랬는데 걔는 그 남자친구랑 이제 오래 사귀어서 결혼을 하겠다고 했고 결혼을 하면서 신혼여행까지 1,000만 원이 안 들어갔어요. 그게 벌써 2, 3년 전 얘기거든요. 3년 전에. 가전제품도 제일 저렴한 것 또는 중고 뭐 이렇게 사고 그렇게 했고 연끌을 해서 분당에 아파트를 샀어요. 그게 지금 아마 한 2억 정도 올랐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녀가 독특한 게 뭐냐면 시어머니가 홀어머니인데 이제 50대 후반이셨나 그랬는데 시어머니가 무주택자에 인천에 막 3천만 원짜리 4천만 원짜리 이렇게 쓰러져가는 빌라에 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모아둔 돈이 몇 천만 원 있었는데 2, 3천만 원, 3, 4천만 원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시어머니가 무주택자 명의니까 부평 쪽에 제가 얘기한 아파트에 이제 갭 투자를 했어요. 전세를 끼고 집을 샀는데 예를 들면 집을 2억 1천에 샀어요. 그 전세를 1억 9천에 맞췄어요. 그러면 자기 돈이 2천 들어간 거잖아요. 그랬는데 그 아파트가 사자마자 이제 거의 4억이 넘어가다가 지금은 좀 빠져서 한 3억이나 뭐 3억 초반대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시어머니의 무주택자라는 명의를 통해서 그 시어머니가 그걸로 노후를 좀 지키시라고 그렇게 그리고 시어머니가 이제 일을 하시니까 돈을 모아서 이제 그 전세금 빼주고 혼자 들어가셔서 거기서 이제 아파트에서 살게 좀 해드리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똑소리 나는 아가씨도 있는데 이제 그런 아가씨는 제가 만나볼 때 거의 100명 중에 1명 정도 됩니다. 1명. 100명 중에 한두 명, 1, 2% 정도의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친구가 또 회사를 또 이제 이직을 해서 누구나 다 아는 대기업으로 또 이직을 했고 그래서 이게 여자지만 남자한테 기대지 않고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가는 모습이 되게 멋있어 좋아 보여서 제가 조금 도와줬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이 길어졌는데 좋은 하루 되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우주가 당신을 도울 겁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